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출발해서 그런가요? 시간 좀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사들도 윤석열 떠난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자, 사실 이 검찰이라는 이 집단이 참 제가 옆에서 몇 년, 뭐 한 10년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만 참 재밌는 동네예요. 그냥 보통 소시민처럼 그냥 뭐 좀 특별한 조금 잘 나가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처럼 뭐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은 출세를 하겠다, 출세 지향적인 그런 목적을 가졌다라고 싶은 사람도 참 많이 봅니다. 이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도요, 꽤 여러 가지 종류의 검사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신의 출세 지향적인 이런 목적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약간은 좀 숨기는 듯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만나기 어렵지만 나름 정의감이 있는 그런 검사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그 사이에 정말 애매하다 싶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자세히 보면 그 정의감이 좀 삐뚤어진 정의감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저 정의감은 과연 순수한 정의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욕과 정의감이 묘하게 얽혀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정의감은 보통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감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검찰과 국가 권력을 거의 동일시한다거나 검찰과 정의로움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검사들을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냐, 왜 팔이 자꾸 안으로 굽느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검사들이 돈 먹고 검사들이 그 향응 접대를 받는 거는 왜 그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하느냐. 사실 처벌을 안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왜 99만 원 세트 나오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할까? 저는 그런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검사들은요, 자기 자신들, 자기 집단을 매우 정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정의를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하는 일, 검찰이 하는 일은 그냥 정의로운 건 거예요. 그런 전제 하에서 애들은 출발합니다. 자,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검사들이 가끔 어쩌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실수 좀 하는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 그 정도면은 눈 감아 줄 수 있지 않냐. 이 애들이 나라에 공헌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좀 술 좀 얻어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 얘들을 잘라버려야겠어? 라는 식의 사고방식인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군대에서 옛날 군사정권 때 하나회 뭐 요런 데 소속돼 있던 이런 정치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 사람들이 뭐 사고를 친다든지 또는 뭐 그 부하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목이 날아가도 100번쯤 날아갈 사안이지만 하나회 출신의 하나회 소속의 정치 군인들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잘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옛날 같으면은 그 군대에서 제일 큰 사고가 뭡니까? 월북 사고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월북 사고가 나면요 줄줄이 다 날아가요. 하지만 이 월북 사고가 난 경우에도 하나회 출신들은 빠져나갑니다. 희한한 이 상황이지. 왜? 그때 나오는 논리가 얘가 그동안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는데 개인사를 희생해가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 부하가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야 되겠어? 라는 식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걔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왜? 신원식인가는 그 사람 중대장인가 뭐 대대장인가 할 때 뭐 폭발 사고 난 거를 뭐 은폐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은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이런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 앤데, 이렇게 큰 사고도 아닌 거 가지고 실수로 나오는 사고 가지고 굳이 얘를 목을 쳐야겠어? 라는 식이죠. 요게 검사들한테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 이 검사가 얼마나 훌륭한 검사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검사인데, 겨우 요런 거 가지고 얘 목을 쳤어야 되겠어? 왜? 사람이 말이야, 잘못을 하더라도 내쳐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단을 치고 벌을 하더라도 감사 안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요, 어느 고참 검사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내치고 내쫓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버리지 않고 야단칠 때 야단치고 처벌할 걸 처벌하더라도 내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감싸 안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될 인재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특이하죠. 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면은요, 말 그대로 내 사람은 좀 잘못해도 상관없고, 남의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목을 쳐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논리가 그게 아주 합리화되는 거죠. 여러분 들으실 때 참 기가 막힌 그런 사고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에 가장 찌들어져 있는 집단이 검사.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윤석열 패거리들이 가장 이런 사고방식에 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몇 년 전에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 그 김봉현한테 술 접대 받았다는 검사들, 나머시기 이런 애들, 임머시기 한 애들, 얘네들 500만 원짜리 술 접대를 받았는데 이거를 99만 원 세트로 바꿔가지고 처벌을 싹 피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 얘가 어떤 사인데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껏 99만 원 가지고 목을 쳤어야 되겠어? 이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사건이 또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요즘 같은 경우 이런데. 무슨 차관입니까? 동네 꼬마 녀석들, 참 제가 요즘 이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 뭐죠? 김? 제가 참 미쳐버리겠네. 예. 진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성접대 사건이 이게, 김학의 사건이, 김학의가 생각이 안 나네. 참. 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김학의가 별장 성접대를 받은 게 확실한데, 그거를 검사들이 덮어주고, 숨겨주고, 심지어 재수사한 것까지 막으려고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예.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김학의가 얼마나 뛰어난 검사인데, 얼마나 이 정의를 위해서, 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난 검사인데, 겨우 남자가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목을 치고 그래. 그 정도 망신하면 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같은 맥락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이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논리가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 보세요. 솔직히 이 사람 좌천이 아니라 완전히 골로 갈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때. 근데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요? 제가 이 윤석열이 지방으로 좌천을 다니고 있을 때, 대구지검이니 대전지검이니 이런 데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참 놀랐던 게, 어떻게 윤석열을 완전히 목을 치지는 않네? 검찰 조직에서 은근히 사실상 윤석열을 보호해주고 있네?
라는 식의 그런 느낌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와, 윤석열 봐. 얘 특수부 계속했어. 얘가 척결한 부패 범죄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이야,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 솔직히 뭐가 잘못이야? 이런 애는 보호해줘야지.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죽다 살아난 윤석열이라서 그런지 자기 사람에 대해서 엄청 챙기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검찰 인사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윤석열에 가까운 사람들, 말 그대로 윤석열이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뭐 특별하게 능력이 없더라도, 특별하게 성과가 없더라도 팍팍팍 진급이 돼. 예? 뭐 얼마 전까지 몇 년 전에 부장 검사했는데 갑자기 차장 검사장 되더니 고검장까지 푹 진급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성실하게 일해왔고 성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느 수준 이상은 절대 진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단행됐던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가 야, 지 식구들만 챙기는구만. 자기 식구만 챙기는구만. 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벌써.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나오면서 그런 불만들이 자꾸 커져갑니다. 야, 윤석열 보니까 야, 지 식구만 챙기는구만. 아,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구만. 이런 불만들이 나와요. 이번 검찰 인사,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능력 있고 진짜 괜찮았던 친구는 사정없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일 열받는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예. 그 여성 검사들 중에서도 정말 일 잘하고 뛰어나게 제대로 그 검사 노릇을 해왔던 검사들은, 여성 검사들은, 그런 검사들은 이렇게 진급을 못하고, 윤석열 주변에서 맴돌았던 여성 검사들은 진급을 다 했다라는 거야. 그 이노공이니 이런 사람들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다음에 윤석열하고 같이 그 차 타고 같이 다녔던 카풀하고 다녔던 그런 검사들이 잘 나간다는데 이런 비판이나 지적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었죠. 이번에 고스란히 그런 문제들이 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양반이죠. 박지영 차장검사라는 사람. 이게 이 양반이지만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알고 있는데, 이 박지영 검사가 연수원 28기인가 29기구나. 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입니다. 작년에 29기가 첫 번째 승진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웬만하면 승진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희망들을 다들 안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보면 이 박지영 검사가 꽤 여러 가지로 성과도 냈고, 광주 쪽에 가가지고도 꽤 열심히 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지영 검사가 이번에 진급에서 미끄러집니다. 진급에서 미끄러지자마자 바로 사표를 확 던져버려요. 그리고 박지영 검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진급을 하기 시작하죠. 이노공 검사 같은 사람들은 검찰 내부에서 평가를 보면은 업무 성과나 업무 능력이 이렇게 빼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견해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노공보다는 박지영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급을 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박지영 검사 이 사람이 사표를 진급을 못하는 걸 보면서 여성 검사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거는 능력이나 성과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 혹은 지금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요걸로 승패가 좌우되는구나 라는 그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이상하지, 솔직히. 자, 벌써 몇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체제에서 옷 벗은 검사들을 명단을 쭉 뽑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승진했다거나 조금 요직에 한번 거쳐갔던 사람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혀서 나가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검사들이 우수수수수 몰려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연수원 27기인데 26기 검사나 25기 검사들 중에 이번에 대다수가 아마 사직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물론 25기, 26기는 지금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직서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갑자기 검찰총장 기수가 점프하면서 애매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어도 1, 2년 정도는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있어도 되는 상황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26기, 25기 혹은 27기 검사들 중에서도 윤석열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만 이번에 사표 낸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들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표를 냈느냐? 예세민 검사, 김지용 검사, 조종태, 이근수, 노정환, 문홍성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세민, 김지용, 이근수 같은 사람은 연손 28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수가 많이 남아있죠. 검찰총장보다도 기수가 뒤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번에 옷을 벗어버린 거야. 예세민, 김지용, 이근수 같은 사람은 나름 검찰 내부에서는 평가 괜찮아요. 그런데 윤석열하고는 그닥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죠. 자, 조정태 광주고검장. 글쎄, 이분도 참. 이러면 고검장이니까 나갈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고검장들 중에서도 옷 벗은 고검장들은 대체를 보면 어떻다? 윤석열하고는 그닥 관계가 없는 사람들. 나름 조직 내에서는 능력이라든지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나 윤석열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쫓겨났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정환, 문홍성 같은 사람이다. 특히 문홍성 같은 사람은 나 왜 그러니 대충 좀 감이 잡히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문홍성 전주지검장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홍성이 한동훈한테도 꽤 껄끄러운 존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은 요 두 사람이야. 이 기수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 예세민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잘 나갔었는데 춘천지검에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게 춘천지검은 검찰 중에서도 지검 중에서도 좀 순위가 뒤로 밀리는 지검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청이라는 데가 선호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 이렇게 왜냐하면은 일단 고검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지검을 일단 최우선으로 쳐요. 그래서 중앙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대구, 광주 이런 지검들이 일단 제일 우선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인천지검이라든지 이런 지검들을 또 전주지검이라는 이런 것들을 또 조금 선호하는 곳으로 보고, 춘천, 청주, 제주는 가장 지검들 중에서도 좀 낮게 봅니다. 춘천지검, 제주지검, 청주지검은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청, 예를 들어서 안산지청이니 안양지청보다 작아요. 규모가. 춘천지검 같은 경우에는 원주지청보다 작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사장으로 제일 먼저 부임하는 데가 요런 데인데, 여기서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검찰총장보다도 기수가 뒤고, 지난해쯤에 진급했기 때문에 아직 좀 길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진급에서 갑자기 이 사표를 낸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법조계 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윤석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중이구나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즉 윤석열하고 어떻게든 간에 인연이 있고, 윤석열 혹은 한동훈 이런 사람들하고 이른바 패밀리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진급을 하는데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다든지 약간 껄끄러운 관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번에 옷 벗고 나온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예, 지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홍승욱 광주고검장입니다. 이 사람은 수원지검장을 하다가 광주고검장이 됐는데 이 사람의 진급을 놓고 지들끼리 해먹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라고 하는 그 평가들이 나와요. 왜? 수원지검이 지금 쌍방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쌍방울 수사가 사실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성태도요, 사실 올 3월까지는 진술을 뒤바꾸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3월에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뒤집을기까지는 또 몇 달이 또 걸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쌍방울 수사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쓸 수 없게 됐죠.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수사에 실패한 거예요. 사실 몇 달 전에는 이 쌍방울 수사에 성과가 없다고 해서 담당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 검사가 좌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거야. 차장 검사는 수사 못했다고 쫓겨나는 판에 검사장은 진급을 했다고? 야, 웃기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관련이 있고 윤석열한테 이쁨을 받은 사람이면 아무리 성과가 안 좋아도 또 한 번 기회를 받을 수 있구나. 또 한 번, 또 한 번씩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들끼리 다 해먹네. 야, 수원지검에서 다른 지검으로 쫓겨가도 아니 검사장 일선 검사장이 아니라 이게 어디야? 예? 법무연수원으로 쫓겨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이 사람이 말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 홍승욱 광주고검장이 왜 진급했느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조국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국 수사 과정에서 공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진급한 거다라는 비판까지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도 솔직히 좀 많이 보이지. 아이고, 그래, 조국 수사했다고 그래. 그래, 알아, 봐줬다 이거지?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만 보겠어요? 아니죠.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보는 거죠. 또 있습니다. 지들끼리 먹는 또 다른 과정으로 본 게 이 신봉수, 손준성 이 두 사람의 영전입니다. 신봉수 같은 경우에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하다가 수원지검으로 지금 이번에 발령이 받아서 내려가죠. 지금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거지. 자, 윤석열이 자기 측근을 직접 내려보내야 될 정도로 수원지검에서 한 수사가 사실상 실패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검사장은 진급을 시켜서 고검장을 만들어주고 그 차장 검사는 목을 날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검찰 내부에서는 야, 진짜 목이 날아가야 될 놈은 안 날아가고 가고 엉뚱한 놈만 피해를 받네. 밑에 놈만 피해를 받네 라고 비판이 나오겠죠. 그 손준성 같은 경우는 보세요. 또 뭐? 현재 피고인이라고요.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 이 고발사주 사건이 사실 뭐였습니까? 총선에 개입한 선거 개입 사건이 아니라 지들만 맞잖아. 근데 얘는 왜 뻑떡하니 진급하는데?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온다? 무서울 게 없는 윤석열 사단, 검찰 인사 카르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사라면 뭐 검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안 생길까요? 이거 검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통 우리가 다니는 회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갑자기 거의 쿠데타 일으키다시피 해가지고 대표이사 된 새끼가 하나 있어. 그 새끼가 들어오자마자 지 수족 같은 놈을 뭐 기획실장 같은 자리에 탁 앉히더니 지 수족과 같은 놈들을 곳곳에 승진시켜서 주요 포스트 요직마다 탁탁 내려박어.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과조차 내지 못했는데 괜찮아 진급시켜 라고 하더라는 거야. 심지어 회사 일을 처리하다가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갈 줄도 모르는 사람, 유죄 판결이 지금 임박해 있는 사람까지도 야 너 진급 시켜주더라고. 이사해. 오늘부터 이사해. 이렇게. 검사장하고 그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회사의 꽃, 회사원의 꽃을 뭐라 그럽니까? 이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사로 진급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 망나니 같은 쿠데타 대표이사가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혹은 지하고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별로 성과도 없고 능력이 없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 깽판을 친 적이 있는 사고를 친 적이 있는 놈까지도 진급을 시켜주더라고. 그러면 그 회사 분위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아씨 진짜 나 회사 관둘다 나간다 하는 게 안 생기겠어요? 나가지.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검찰이 지금. 여기저기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진짜 지금 핵심적인 불만이 나오는 거는요. 정말 무서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성과를 그러니까 윤석열 눈에 들려면 윤석열이 원하는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그 윤석열이 원하는 성과를 내려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 쌍방울 수사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 없는 것 만들어내라는 거잖아. 김성태가 왜 갑자기 그 감옥에 들어간 뒤에 입장이 바뀌었겠어요? 이화영 지사가 왜 진술을 바꿨다 또 바꿨다 이러겠습니까?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불어라. 이 진술을 안 부르면 너 다 네 주변 사람들, 가족들과 친척들, 심지어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패가 망신시킬 거야 라고 협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하는 진술을 얻어낼까 말까 하는 거야. 근데 그럼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유 제가 그렇게까지는 좀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까짓 거 하지요 뭐 아이씨 이러면은 진급 다다다닥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불만 안 나오겠어? 이씨 뭐 하라는 거야? 검사가 깡패야? 라는 불만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지. 아무리 검사들이 이 검찰 정권 지키기 위해 눈이 허벌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건을 조작하다시피 했어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도 이게 좀 버거운 거지. 뭐 어떤 검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나보고 안 시키면 상관없지. 근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좀 그렇지.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쫓겨난다? 그럼 더 기분 나쁘지. 라고 얘기합니다. 검사들 얘기 되게 웃기죠. 아니 뭐 내가 아니면 상관없지 뭐. 그런데 나보고 하라면 나도 짜증날 것 같아. 나도 그거 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뭐 좀 강도가 낮은 불만이든 강도가 센 불만이든 불만은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딱 그 상황인 거지요. 자,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홍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수사만 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옛날 같으면 아무리 수사를 길게 해도 2달이면 땡이었는데 요새는 뭐 몇 년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되는 거냐. 검찰 능력이 수사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몇 달이면 2~3달이면 수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2~3달의 수사가 안 끝날 것 같으면 조용히 비밀리에 내사를 쭉
진행해 와야 되는 건데, 자료를 차곡차곡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갑자기 이 사건을 뻥 터뜨려가지고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년씩 몇 달씩 몇 년씩 끌고 사건을 끌고 간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옛날 같으면 법조 기자들 내에서 벌써 비판이 쏟아졌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홍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두세 달이면 끝나야 될 수사를 지금 몇 년씩 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수사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 검찰 수사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실은 홍준표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 불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과를 무조건 짜내라. 원하는 성과를 빨리 꺼내라. 그렇게 성과를 짜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성과를 짜내려면은 무리를 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내가 하겠다고 하겠느냐. 남이 할 때는 보면서 그래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하라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무리한 성과를 짜내는 이런 수사를 좀 거부했다, 혹은 좀 어정쩡하게 하는 듯 마는 듯 눈치만 보고 있었다 라고 했다가 목이 날아가는 검사들을 보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씨 지들끼리 다 해먹으라 그래. 아 진짜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검찰 내부의 불만은 그렇게 해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며칠 전에 올렸다는 저 SNS 글은 그런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진급을 해야 되는 그러면 차장급 정도의 검사들도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부부장 검사하고 부장 검사, 초임 부장 검사 요 사이에 정말 많이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초임 검사들 뭐 한 3년에서 한 7, 8년 차 되는 요런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 이 조직에 있어봤자 희망 없어 라는 겁니다. 아이고, 윤석열, 한동훈 뭐 그 패밀리들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검찰, 아유 나 같은 놈은 일찌감치 나가야지 뭐, 나가서 돈이나 벌지 뭐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가서 돈이나 벌지 뭐 하는 얘기 제가 좀 몇 명 들었어요. 아유 나는 뭐, 그러니까 대놓고 저한테 불만을 터뜨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이고 뭐 나는 뭐 진급할 그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 눈에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적당한 시점에 나가서 돈이나 벌지 뭐 라고, 적당한 시점에 나가서 돈이나 벌지 뭐 나는 진급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싸하죠. 예, 참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 윤석열 정권의 토대가 되는 게 뭡니까? 검찰이죠. 윤석열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계속 손에 쥐려고 할 거고, 그 검찰을 계속 손에 쥐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신복들을 계속 요직에 앉히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 조직은 윤석열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검찰이 완전히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제가 볼 때 그리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황우고집님, 그 다음에 신풍님, 윤순애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아까 덴노 우에근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황우고집님, 정경심 교수 PC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내용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드시 이거 포렌식 다시 해가지고 증거를 찾아내자라고 하셨어요. 신풍님,
민주당 빨리 검사 탄핵해라. 그러면 검찰에 균열이 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검사 탄핵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죠. 더불어민주혁신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동의해달라고 하면서 동의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죠. 예.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떤 성과를 낳을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영재님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선영님, 오밤중 뉴스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